처음에 우주를 바라본 그 관측, 그 논리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우주는 팽창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야,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우주는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옛날에는 자, 망원경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하다가 망원경으로 관찰했으니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범위, 관측하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야. 그래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팽창 우주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자, 요거하고 대립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우주는 변하지 않아요. 알지? 변하지 않고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 그래서 초창기에는 팽창 우주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아니, 우주는 크기가 변하지 않아, 팽창하지 않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두 개 개념이 서로 대립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는 우주는 팽창한다. 아니, 우주의 크기는 고정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우주론이 대립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누가 옳다 맞다를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 왜? 당연히 일단은 이 천문학이란 것이 발달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측하는 기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망원경이 이제 점점 발달이 되고,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자,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봐. 근데 우주에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망원경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자, 요렇게 지구에서 바라보면 여기 이제 외부 은하가 있을 거예요. 자, 외부 은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외부 은하에서 어떻게 돼? 그 별의 빛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빛을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바로 뭐냐면은 가시광선이야. 자, 빛이라는 것이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 알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의 빛이라는 거야. 왜? 이건 눈으로 보이는 빛이고,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야. 그래서 가시광선을 보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빨주, 노초, 파남보, 자, 요렇게 이제 있겠지? 자,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자,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요. 자, 보라색 쪽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자,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있다면, 플러스 위치로 갔다가 마이너스 위치로 왔을 때, 이걸 우리가 한 번 파동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파동했을 때, 자,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뭐라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파장이 길면, 자, 우리가 빨간색 쪽이고, 요 파장이 짧으면은, 자, 어떻게 돼? 보라색.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요게 파남보, 빨주, 노초. 자, 이렇게 가겠지. 요게 이제 파란색인데. 근데 파란색 영역이 좀 넓고, 남색이나 보라색 영역은 짧아. 자,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망원경으로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가시광선의 빛을 관측했더니, 이 가시광선이 빛이, 자, 적색으로 치우쳐졌어. 그래서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이더라. 자, 이걸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그래. 그러면 가시광선의 빛이 이렇게 오는데, 얘네들이 지구로 오는 동안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길어진다는 얘기야.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파동으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용수철이라고 용철로 한번 묶여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얘가 멀어지면 용철이 길어지겠지. 그럼 한번 파동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지는 거야. 자, 만약 이것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용철 길이가 짧아지겠지. 그러면 짧아지면 어떻게 돼? 요 파장이 짧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적색 편의는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자, 파장이, 자,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빛이 보일 거야. 청색 빛이 보일 거야. 이걸 우리가 청색 편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는 가까워진다는 거지. 근데 허블은 망원경으로 이 외부 은하의 파장을, 빛을 관측했더니
이 빛이 점점 적색 쪽으로 치우치더라는 거지. 가시광선 빛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 파장이 점점 길어지네. 아, 지구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 외부나는 점점 멀어진다. 후퇴한다. 그래서 이 후퇴하는 것을 관측을 했어. 그럼 지구에서 은하, 외부 은하가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멀어진대요. 그럼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주는 어떻게 돼? 팽창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허블의 관측, 그래서 허블은 40개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걸 보고 외부 은하는 자, 빠르게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알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해. 그리고 나서 추가로 더 하면 자, 어떻게 돼? 후퇴하잖아. 자,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자,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자,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후퇴하겠죠? 자, 여기 있는 외부 은하가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후퇴하겠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블이 발표한 게 뭐냐면 이것이 허블의 법칙이야. 허블의 법칙. 이 때문에 자, 어떻게 돼? 점점 후퇴하니까 멀어지겠지. 그럼 멀어질수록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럼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더 빠르게 멀어지니까 팽창은 어떻게 돼? 더 빠르게 팽창이 된다. 그래서 얘를 자, 어떻게 돼?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자, 가속 팽창한다. 바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블이 법칙을 발표하고 우주는 팽창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멀어진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이제 내신 문제에서는 X축이 거리고 Y축이 후퇴 속도야.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 은하들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에 따른 이렇게 어떻게 선형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이제 이 기울기를 뭐라 하냐면 허블 상수라고도 얘기를 해. 자,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그 1학년 돼서 학교 가서 이걸 해주면 알아두면 돼.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럼 팽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정적 우주는 틀렸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적 우주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어. 그럼 이제 우주는 팽창한다고 했지. 알지? 자, 우주는 팽창해. 자, 이제 여기 지울게. 자,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은 이 팽창하는 우주를 놓고서 두 개의 개념이 우주가 아니 또 부딪히는 거야. 자,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한 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펑 하고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돼?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빅뱅 우주론이야. 자, 빅뱅 우주론. 자,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이제 일정 크기로 생겼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 그래서 이것을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요. 자, 이 둘의 우주론이 완전히 초대립한 거, 완전 대립. 그래서 막 이 둘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막 싸움을 했어, 싸우면서.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뭐 가모프 포일이랑 대표적인 두 과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과학자가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서로 막 열띠게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막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하다가 그때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우주가 한 점에서 빅뱅 하면서 빅뱅 뭐야? 펑 하고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성어잖아. 의성어, 빅뱅이라는 게 이제 의성어죠. 뱅뱅뱅뱅 하는 거잖아. 그 뱅뱅뱅이 굉장히 큰 거. 빅뱅. 그러니까 이렇게 약 올리듯이 얘기한 것이 빅뱅이거든. 그래서 이 주장, 이것에 대한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으로 바뀌게 된 거야. 자,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는 팽창을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한 점에서 모여 있다가 펑펑 터지니까
이 한 점에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의 전체 질량이 요 한 점에 있는 질량하고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점에서 질량이 뭉쳐 있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터지니까 자, 공간, 부피는 커지지만 그 공간 안에,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일정해. 근데 우주의 부피가 늘어나잖아. 자, 부피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부피분의 질량이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 뭔데? 밀도.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아이고, 점점 줄어드는구나.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뭐가 일정하냐면은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래서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일정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1부피에 에너지가, 자, 100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부피가 커져가지고 100부피가 됐어요. 근데 에너지는 여전히 100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1부피당 에너지는 100이 되면 얘는 1부피당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1의 에너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 부피당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 이만한 공간에 처음엔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야. 근데 점점 어떻게 공간이 커지니까 같은 공간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낮아진 만큼 온도는 내려가겠지. 아,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갈 거야. 우주의 온도는 내려갈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자, 정상 우주론은 아니야. 한 점이 아니라 원래 우주가 있는데 얘가 점점 부피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는데, 자, 여기가 정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영어로 쓰면 이 정상은,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그래. 스테이트라고 그래.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이 바로 정상 또는 정상 상태 우주론, 정상인데, 이게 스테디라는 것은 일종의 꾸준한, 일정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테이블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주는 일정하다. 부피는 커지는데 일정해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주의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부피가 커진 만큼 어떻게 돼? 자, 새로운 물질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니까,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자, 우주의 밀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질량이 증가하니까 에너지도 계속 많아지는 거야. 즉 뭐냐면 1부피일 때 100이란 에너지인데 100부피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글뱅이 두 개에서 만이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피당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100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도 어떻게 돼?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로는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빅뱅 우주로는, 자, 그래서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새로운 천체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아니야. 빅뱅은 처음에 한 점에 모든 물질들이 다 모여 있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여 있어. 그러다 폭발하면서 얘네들이 퍼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 질량은 늘 똑같아. 그런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자, 우주의 밀도는 점점 줄어들고, 자,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똑같으니까 에너지도 똑같아. 전체 에너지. 근데 부피가 커진 만큼 어떻게 돼? 같은 공간의 에너지는 작아져.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현재 관측하면 마이너스 270도씨까지 내려갔어.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자, 이 두 우주론이 서로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인데,
자,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건 맞아요. 팽창하는 건 맞는데, 자, 빅뱅 우주로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 물질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 전체 질량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은하와 별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지 질량의 변화는 없다. 그치? 그런데 정상 우주로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천체가 5개가 있어. 근데 부피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천체 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은하와 별이 계속 생성되니까 자, 질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은하와 별이 생성이 안 되냐? 생성이 돼. 근데 생성되면 소멸되기도 해. 그래서 여기에는 소멸과 생성이 서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질량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얘는 계속해서 생성만 되는 거야. 생성만. 그러니까 계속 질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질량이 늘어나니까 밀도하고 온도는 일정히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근데 계속 부피 커지니까 밀도 작아지고 자, 온도도 에너지도 단위 부피당 에너지도 작아지니까 낮아지고 자, 이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야. 그랬을 때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자,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것이 맞다면 자, 아마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야라고 어떤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자, 얘네들이 예상을 한 것이 있어요. 예측을 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 자, 빅뱅 우주론자들이 자, 크게 두 가지를 예측을 해. 자, 어떤 걸 예측했냐면, 자, 처음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하잖아요. 그치? 그럼 그 지점에서는 밀도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을 거야. 그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입자들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서로 붙을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성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원자의 핵이 있고 그 핵 주위에 전자가 있어서 원자가 되고 자, 원자끼리 또 결합을 하고 그래서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물질 자체도 없고 물질을 구성한 입자도 생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자, 하지만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니까 온도는 점점 내려가겠지. 그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자들이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걸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해서 쿼크라는 것과 전자. 그래서 정확히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쿼크도 6개 종류가 있고 렙톤도 6개 종류가 있대.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쿼크하고 렙톤의 일부가 일종의 이제 6개 중에 하나가 전자거든. 그럼 요 쿼크하고 전자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짠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야. 기본 입자.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이 쿼크들이 모여서 중성자나 양성자를 만들어. 그리고 얘네들이 온도가 또 낮아지니까 중성자, 양성자가 붙어가지고서 원자 핵을 만든 거야. 알지?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전자가 붙어서 어떻게 돼? 원자가 만들어지겠지. 자,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물질, 원소는 이러한 순서로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지는 원소가 뭐냐?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가 뭐냐? 자, 우리 주기율표 배웠지? 자, 주기율표 원소에서 질량이, 원자량이 제일 작은 게 뭐야? 질량수가 제일 작은 거. 수소. 그 다음에는 헬륨이야. 그치? 1번, 2번. 헬륨.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러니까 빅뱅 우주 초창기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야. 처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되고 얘네들 관계를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우주 공간에서는 수소 원자와 자, 헬륨 원자는 3대1의 무슨 비를 가질 거냐면 질량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그래서 3대1의 질량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 알겠지? 그래서 이 예측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주는 팽창하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자, 여기 우주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렇게 팽창할 거야? 팽창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팽창하면서 이제 자, 어떻게 되니? 쭉쭉쭉쭉쭉쭉 멀어지니까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빛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빛이 퍼져나가겠죠? 모든 방향으로. 자, 빛이 퍼져나갈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근데 온도가 낮아져서 어떤 특정 온도인데 자, 어떻게 돼? 모든 공간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까? 요 낮아지는 온도가 균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는 자, 일정한 온도의 복사 에너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또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자, 일정한 온도로 우주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이 예측이 이제 관측을 하잖아, 우주를.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 예측한 것과 관측에서 찾아낸 결과가 3대1 질량비 맞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플랭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모든 공간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자, 3도 K라는 온도. 자, 요거는 마이너스 270도씨입니다. 알겠니? 굉장히 급저온으로. 그러니까 3도 K라는 절대온도지. 절대온도, 3도 K라는 절대온도로 자, 일정하다는 거를 찾아내. 그러니까 뭐야? 정상 우주론이 틀렸고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한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빅뱅 우주론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된 것은 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관측 증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모든 우주 공간은 균일한 온도로 분포가 돼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극저온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빅뱅 우주론 할 때 이제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빅뱅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자, 모든 물질을 쪼개면 어떻게 되니? 원자가 되겠지. 자, 이 원자는 원자 핵과 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학에서 배웠던 거잖아. 근데 이 양성자, 중성자 이전에 뭐가 있었냐? 자, 쿼크. 그리고 이제 렙톤. 자,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본 입자로 그래. 쿼크하고 렙톤이야. 쿼크하고 렙톤. 쿼크, 렙톤. 알지? 그래서 기본 입자. 얘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 기본 입자. 그래서 쿼크, 렙톤 요게 두 가지인데 자, 쿼크가 약간 질량이 조금 더 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쿼크가 6개 있고 렙톤도 6개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너무 이제 추상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자, 쿼크가 두 가지. UD. 자, 얘는 업쿼크라고 하고요. D는 다운쿼크예요.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자. 그래서 요 쿼크하고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야. 자, 이렇게 쪼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빅뱅 빵! 하고 빅뱅이 생겨. 자, 그러면 빅뱅이 됐을 때, 자, 빅뱅이 됐을 때는 얘는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입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이제 급속히 팽창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져도 상상도 못할 온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와 렙톤, 즉 쿼크하고 전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 쿼크들이 모여가지고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룹니다. 알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해서 자 얘네들이 모여서 원자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이제 원자가 돼요. 됐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 과정이 요렇게 요 과정이 일어났을 때 이 과정의 진행 방향은 온도가 내려가서 그래. 자,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로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질을 쪼개서 여기까지 갔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물질의 탄성,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빅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순서가 뭐야? 기본 입자. 알지?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알지? 그리고 원자, 물질. 알겠니? 자, 요 순서대로 이제 우주의 물질들이, 원소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자, 봐봐. 빅뱅이 일어났어요. 자, 빅뱅 직후는 굉장히 높은, 상상도 못할 매우 고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입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지? 자, 이거 좀 올리자. 그래서 빅뱅 직후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입자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 요 순서예요, 순서.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에 순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히 팽창하잖아.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우리 그 배웠지? 단열 팽창. 상승하는 공기가 단열 팽창하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단위 부피당 에너지, 열이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면은 온도는 낮아져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와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답니다.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전자와 쿼크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 쿼크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가 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쿼크를 봤을 때 크게 두 개, 업 쿼크, 다운 쿼크. 알겠니?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를 갖는다. 자,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지? 상대 전하,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자를 갖는다. 그래서 이 쿼크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야.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쿼크끼리 얘네들이 자, 세 개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됩니다. 세 개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쿼크의 순서를 어떤 쿼크가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이거 하나만 외워. 중, 따따, 중, 따따. 그 세 개잖아. 나머지 하나 뭐가 돼야 돼? 업이 돼요. 그럼 여기가 중, 따따, 업이잖아요. 중, 따따니까 그러면 양성자 반대 여기 어떻게 돼요? 업, 따가 되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그냥 중, 따, 따 이렇게 외워버려. 알지? 자, 다운 쿼크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업 쿼크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자, 이거 합치면 전하력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인 입자야. 근데 양성자는 업 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야. 자,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뭐야? 상대 전하량이 플러스 1이란 말이지. 이거 나오겠지? 그치?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중, 따따. 중, 따따. 자, 세 개니까 중, 따따, 따따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가? 업이 되겠지? 그 양성장 그 반대로 가면 돼. 없다. 그치? 양, 없다. 중, 따따. 그래서 왜 중, 따따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코크가 모여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니까 봐봐라. 자, 다운 코크가 결국 3개, 업 코크가 3개.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양성자, 중성자 만드는데 다운 코크, 업 코크의 개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는 1대1의 개수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대1의 개수비가 성립이 돼요. 처음에 1대1의 개수비야. 알겠지?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1대1의 개수비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를 지워볼게. 자, 양성자가 플러스 1이고 중성자가 0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를 보면은, 자, 우리가 전하량을 보잔 말이야. 그럼 전하량에 얘는 0이고요. 얘가 플러스 1이고요.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한 개의 전하량을 보는 거지. 한 개의 상대 전하량. 그럼 어떻게 될까? 요 관계가 성립되겠네? 즉,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개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약간 크다. 알지? 그래서 요 관계 먼저 찾아놓고, 자,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봤을 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그래.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감소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은 질량 결손이야. 그래서 질량이 결손이 된 만큼 자,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공식 많이 할 거야. E는 mc 스퀘어. 이거 웬만한, 그렇잖아. 대부분 다 많이 알걸. 그래서 요 M이 뭐냐? 결손된 질량이야. 그러니까 줄어든 질량. 핵반응에서 줄어든 질량이고, 자,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 줄어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서로 이제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라. 중성자하고 양성자한테 양성자, 중성자 비교하면은 질량이 중성자가 더 큽니다.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질량 결손이 나타나요. 자, 결손이 나타나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할 거야. 알지?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발열이니 흡열이니? 발열이야. 근데 이번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야 돼. 그럼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되니? 증가해야 돼요. 그쵸? 그럼 증가된 질량이 어디서 와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 얘는 흡열이란 말이지. 흡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 안정하다는 의미가 뭐야?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이 안정하니 에너지가 적어지는 것이 안정하니? 적어지는 게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는 질량이 커져야 되니까 그만큼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중성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일어나요. 일어나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가해줘야 돼요. 근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질량 결손이 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방출하죠. 자, 이 반응은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잘 일어난다는 거야. 알겠니? 잘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자,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처음에는 1대1이란 말이지. 1대1이란 말이지. 그런데 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중성자가 약간 더 커.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이 되는 거는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얘는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 되려면 질량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질량을 어디서 만들어야 돼?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질량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흡수해야 되니까 얘는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야. 그래서 이 반응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1대1이었다가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것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중성자가 양성자로의 이 변환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난다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 변환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그러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 양성자로 바뀌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얘네들이 뭘로 바뀌어? 자, 요렇게 양성자로 바뀌어. 중성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이 변환에 의해서 몇 대 몇이 되냐? 7대1의 개수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외워야 돼. 개수비가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이었다가 1대1에서 몇 대 몇? 7대1로 바뀐다. 자, 7대1로 바뀐다. 바로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원자번호 1번이 수소야. 자, 질량수 1이죠.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죠. 전자 몇 개예요? 한 개가 되겠죠. 중성자는 없죠. 헬륨 질량 4짜리 양성자 몇 개야? 2개. 중성자 몇 개야? 2개. 왜? 이거 합한 것이 질량수니까. 자, 전자도 몇 개? 2개야. 그러면 이 양성자 한 개가 바로 뭐가 돼요? 수소의 뭐가 된다? 원자핵이 된다. 맞니? 자, 양성자와 중성자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맞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이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7개, 7개, 14개, 2개야. 14개, 2개, 7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자, 온도가 또 내려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기본 입자에서 쿼크들이 만나서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되고 중성자, 양성자가 이제 원자 핵으로 바뀌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온도가 내려가면서야.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뭐야 이거? 얘가 바로 뭐가 돼?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양성자는 뭐가 되지? 한 개의 양성자는 한 개 수소의 원자핵이 되잖아요. 그치? 한 개 수소 원자핵이 되지?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요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이 됐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네? 그래서 얘가 12개가 만들어지고요.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자, 수소 원자핵과 자, 헬륨 원자핵은 12대 1에 뭐가 성립이 된다? 개수비가 성립이 된다. 자, 이때가 언제냐? 빅뱅,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3분 안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3분 안에. 알지? 그래서 빅뱅 후 3분 안에 이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결국 12대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질량수 1이죠. 자, 헬륨 원자핵 질량수 4죠. 어차피 전체 질량 우리가 무시하니까. 그러면 요 각각의 질량비는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1대 3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 하게 되면 몇 대 몇이야? 3대 1에 뭐가 나온다? 질량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3대 1의 질량비가 초기 우주, 빅뱅 때 만들어졌을 때 3대 1의 질량비를 띠고 있으면 지금도 계속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뭐냐면은 빅뱅 후 3분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에요. 대박.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왜 이거 안 하고 우리 그 원소 주기율표 하면서 원자 막 그 쪼개고 막 그거 했던 거 알겠지? 처음부터 이거 들어갔으면은 이거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이제 아니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계가 필요한 거지. 자, 이게 지금 3분 동안의 일이야. 3분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자, 1대1의 개수비가 됐지. 자,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이 되면서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대 몇이 된다? 7대 1의 개수비로 바뀌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원자핵과 자,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3대 1에 뭐가 성립이 된다?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자, 이것이 빅뱅 후 3분 동안 일어난 과정입니다. 알지? 자, 그래서 3분 동안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그되고 나서 이제 38만 년이까지, 자, 38만 년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빅뱅 후 약 38만 년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 38만 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자, 여기에는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과 그 다음에 전자들이 퍼져 있다는 거지. 전자들이 퍼져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원자를 얘기할 때 이게 원자 크기가 잠실 야구장이라고 하면 원자 핵은 거기에 500원 동전 크기야. 500원 동전 크기. 알지? 그리고 500원 동전 크기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이제 원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자, 그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 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만 있고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그 나머지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같이 얘네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새벽에 안개가 막 낀 것처럼. 그래서 이때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그래. 불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그러면 이 불투명한 우주고 빛이라는 건 말이야.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무조건 빛은 나오게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냐 볼 수 없는 빛이냐라는 건데 자, 그럼 이 불투명한 우주 안에서도 당연히 빛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빛이라는 게 생길 거야. 근데 이게 불투명하니까 이 빛은 통과를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띄웠잖아. 그치?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고 제임스 웹의 망원경은 적외선 빛까지 관측한 거야. 적외선의 빛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 왜냐면 우주는 굉장히 차갑거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우주 천체에서 빛이 나왔을 때 그 빛은 가장 낮은 저온에서 나오는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야. 그래서 적외선을 관측하는 제임스 웹 카메라, 그 망원경이 우주에서 이제 가가지고 막 우주 관측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빛이라는 것이 생길 거고 그 빛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은 통과를 못 합니다.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불투명한 우주 상태야.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빛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니 없니? 없지. 왜? 통과를 못했으니까. 우리한테까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구에서 어떤 천체를 관측했을 때는 최대 언제까지 관측할 수 있냐? 빅뱅 후 38만 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관측을 못해요. 왜? 빛을 못 보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38만 년 되면서 온도가 약 3000 켈빈 온도로 떨어져요. 3000 켈빈, 대략 한 섭씨로 따지면 2700도씨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 간의 인력이 어떻게 돼? 세죠. 온도와 인력은 반대야. 온도가 낮아질수록 인력은 강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은 약해져. 그러니까 인력이 강해지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이 돼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불투명한 것은 뭐 때문에? 전자 때문에, 전자. 전자를 우리가 이제 안개라고 생각하면 돼. 안개처럼 이제 전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전자가 이제 원자 핵하고 붙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투명한 우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자, 빛이 어떻게 돼요?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저가 대략적으로 뭐 한 100억 광년 떨어진 천체가 있어. 그럼 거기서 빛이 이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빛을 관측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왜? 100억 광년은 이 투명한 우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출된 빛이 100억 광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빛이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관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38만 년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이제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됐어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낮아졌어. 3000 켈빈, 약 2700도씨 정도로 낮아지면 자, 이제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되며 그래서 이때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고요. 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빛이 통과하죠? 그럼 우리가 이 빛을 관측할 거야.
자, 관측된 이 빛을 뭐로 간다?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고, 자, 이것을 우리는 관측을 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정립이 된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그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채널들 있잖아. 되게 재밌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보는 채널이 이제 몇 개 있거든.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보다. 과학을 보다. 있어. 거기에 이제 거기 뭐, 물리학자, 생물학자, 생명과학 하실 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문학. 그래가지고서 이제 과학자 3명, 4명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 진행자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해. 근데 빅뱅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 이제 그리고 안 될 과학이라고 있어. 거기에도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면 들으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특히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아. 잠자라. 그래서 나 맨날 그거 듣고 자잖아. 번갈아가면서 이제 안 될 과학, 처음에 안 될 과학.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보다. 그리고 이제 리뷰엉인가? 영화 리뷰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 갑자기 머리에 필 꽂혀가지고 이제 과학과 관련된 계속 이제 콘텐츠 올리더라고.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어. 막 그거 듣다가, 이제 한번 도전해봤지. 한국사 막 11시간짜리. 아씨. 재미없어. 과학이 최고야.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자, 여기가 이제 현재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주의 탄생, 우주 나이가 0살이죠? 138억 년 전이에요. 그래서 138이라는 숫자. 자, 그리고 3분 나오죠?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됐을 때, 자, 38, 숫자 138, 3, 38. 자, 요 숫자 외워도. 알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주 나이가 0살, 138억 년 전에 빅뱅, 자, 급행차. 무조건 일로 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온도는 낮아져.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여기는 입자가 없다가 어떻게 되니? 쿼크하고 전자, 뭐야? 쿼크 전자 묶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기본 입자에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서, 자, 수소 원자 핵과 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3분 때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1대1에서 7대1, 그렇죠? 그리고 12대1, 그치? 12대1이고 3대1. 자, 12대1은 얘네들의 개수비, 3대1은 얘네들의 질량비,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비가 유지가 된다. 알겠니? 자, 1대1, 7대1은 뭐야? 양성자, 중성자. 맞지? 양성자, 중성자 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원자 핵하고 여기가 전자지. 돌아다니까 여기가 바로 불투명한 우주가 돼.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는, 자, 배경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없다. 그렇지.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없어. 그러다가 38만 년이 딱 되고 3000 켈빈 온도가 됐을 때 뭐가 만들어져? 자, 이때 이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되고. 자, 투명하니까 자, 요 사이 다 빈 공간이잖아. 그래서 이때 발생한 빛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공간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때 퍼져나간 요 빛은 3000켈빈에 해당하는 빛이야. 근데 공간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온도 계속 내려가겠지. 그래서 온도 내려가면서 자, 요 빛의 파장은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거야. 왜?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 배경 복사의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현재는 약 3도 켈빈 3도 켈빈이라는 빛이 요 3도 켈빈에 해당하는 자, 그 우주 복사, 우주 배경 복사 빛 또는 복사 에너지가 이제 모든 우주 공간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현재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에도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요. 10억 년 전에도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요. 100억 년 전에도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 왜? 어쨌든 간에 38만 년, 우주 나이가 38만 년, 이건 약 138억 년 전이잖아. 그치? 그때 투명한 우주에서 방출되는 빛이 시간을 지나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빛의 복사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 빛의 복사로 계속 바뀌어. 계속. 그러니까 요 배경 복사의 에너지, 그 빛이 똑같은 건 아니야.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하지만 자, 이 모든 우주는 항상 그 온도로 유지가 되면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 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 투명한 우주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선 전부 다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 그치? 바로, 그리고 지금은 3도 켈빈, 약 마이너스 270도씨에 해당하는 자, 요 온도의 빛, 요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게 왜 복사 에너지라고 하잖아. 빛에 의한 것이 복사야. 복사라는 뜻은 복사 이꼴 빛이야, 빛. 복사 이꼴 빛.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겠어. 뭐야? 적겠어. 왜냐면 온도가 낮잖아. 37도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우주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바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숫자, 나이, 138, 3분, 38만 년 외우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는 1대1, 7대1, 요 개수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핵은, 자, 어떻게 돼요? 12대1, 그리고 3대1의 질량비, 자, 요 비는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되겠지.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조금 더 이제 관측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리하면,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예측했다고 그랬잖아. 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온도가 이제 고르게 모든 방향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 초기에, 이제 우주 빅뱅 초기에 발생한 이 빛은 그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방향으로 자, 균일하게 같은 온도의 복사 에너지, 빛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자, 그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다. 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자핵 전자, 그래서 이 전자들이 막 퍼져 있으니까 이 빛이 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자가 다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가 흡수해버리니까 우주를 통과를 못해요, 빛에. 그러다가 38만 년 이후에는 전자가 원자핵과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 빈 공간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빈 공간으로 어떻게 돼요? 이때 발생한 빛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프랑크의 인공위성으로 관측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모든 방향으로 우주를 다 관측했더니 자, 전체적으로 3도 켈빈 온도, 어떤 책에서 뭐 2.7 켈빈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 낮은 온도의 파장으로 관측이 됐어. 근데 군데군데 이제 붉은 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군데군데 약간 높은 온도 지점이야.
근데 이것이 뭐 0.1 켈빈 정도. 0.1, 0.01.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우주가 워낙 크니까 그 공간에서 아주 작은 온도 차이도 이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다. 자, 우주는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우주 전역은 약 3도 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 빛이 관측이 됐답니다. 파장이 관측이 됐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에 이제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펜지어스 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인공통신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험하다가 자,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 어차피 전파는 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발견했고, 자, 그래서 우주에서는 균일한 세기의 전파가 오는구나.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니까, 자, 그것이 바로 이제 3도 켈빈에 해당하는 자, 빛의 파장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서 빅뱅을 통해서 이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